이번 강의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상용 로그에 대한 적중 강좌는 아니고요. 이론적인 배경 강좌가 될 것입니다. 상용 로그를 왜 배우는 걸까요? 상용 로그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쌤이 첫 번째 본 수업을 시작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쌤이 생각할 땐 그래요. 어떤 단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단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됩니다. 수학 공부는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원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 이후에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상용 로그 단원에서는 더더구나 많은 학생들이 도대체 상용 로그에 대하여 무엇을 배운 걸까? 도대체 상용 로그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상용 로그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못 풀죠. 또는 풀더라도 확신이 없는 풀이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상용 로그를 배울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상용 로그 문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미시 10인 로그죠. 그렇죠? 미시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미시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라는 사실이 상용 로그의 전부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상용 로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로그라고 하는 것이 수로서 정의되어진 겁니다. 표현 자체가 로그로 되어 있을 뿐이죠. 로그라는 표현은 수를 의미합니다. 자, 일종의 수를 정의하는 하나의 방식에 해당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게 로그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로그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불편한 수입니다. 자, 어떠한 x에 대해서든지 로그 10의 x, 상용 로그 x의 값을 우리가 외워둘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이 수가 무엇인지는 언제나 상용 로그 표를 보면은 알게 되는 거고, 단순히 로그 2, 로그 3조차도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외울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다만 외워두면 좀 더 편하다는 그런 얘기일 뿐이죠. 그만큼 로그라는 숫자가 얼마나 불편한 숫자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주어진 불편한 수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자,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그라는 수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가 어디에서? x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즉, 태초에 x가 있었느니라. 그리고 여기에 로그 취한 숫자 로그 x가 있는 겁니다. 자, 로그 x라고 하는 게 수죠. 그렇죠? 어떠한 수가 될 겁니다. 이 숫자가 로그를 취하기 이전에 진수죠. 원래 x라는 수에서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우리가 설명해 갈 때 바로 이 숫자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용 로그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죠? 당근 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첫째, x가 1과 14의 수 범위 내에 있는 수라면, 즉, 자, 네모점 xxx, 그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1과 14의 수에 대해서는, 자, 이 수에 대한 로그 값은 상용 로그 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도 외워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로그를 다룰 때 1과 14의 수에 대한 로그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히려 x가 10보다 클 때나 x가 1보다 작을 때 케이스에 대하여 사용로그 값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x가 10보다 큰 수의 케이스라면 상용로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 구하는 과정이 상용로그라고 하는 숫자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x가 10보다 큰 수가 훨씬 더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10보다 큰 수로서 1, 2, 3, 4, 0000, 1234만에 대한 로그 값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자, 우리가 로그 값은 상용 로그 표에서밖에 못 구하는데 10보다 큰 수에 대한 로그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도 좀 많이 다른 접근이 될 겁니다. 쌤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10보다 큰 수에 대한 로그 값이 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소리가 x라고 하죠. 10보다 큰 수 x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a라고 하는 1과 14의 수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왜? 1과 14의 수에 대해서만 상용 로그 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표를 통해서 로그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10보다 큰 수 x를 a라고 하는 1과 14의 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실제 상용 로그를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x가 있고 a가 있습니다. x는 1과 14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고 a는 1과 14의 안에 들어와 있는 수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x에서 a를 만드는 방법은 소수점 이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소수점 이동? 맞아요. 어떻게 소수점 이동한다? 현재 1234만이라는 숫자는 소수점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 앞쪽으로 자, 자릿수가 8개가 존재합니다. 이 소수점을 이동하여 1과 14의 수로 만든다. 무슨 얘기죠? 주어진 수의 배열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수, 의미가 있는 수의 맨 앞쪽에 자, 어떤 숫자가 존재하죠? 그 뒤에 소수점이 오도록 이동합니다. 몇 번을 이동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이동하면은 1234만이라는 숫자는 1.23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234만이라는 숫자가 1과 14의 수의 레인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수점 하나 이동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자, 이동의 대수 하나 줄었죠? 곱하기 10입니다. 소수점 하나 옮길 때마다 옮겨지고 곱하기 10을 해야만 원래의 수와 일치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쵸? 자, 소수점 몇 개 이동했어요? 7개 이동했습니다. 1.234 곱하기 그만큼 소수점에 이동한 만큼 두 숫자가 똑같아지려면 10의 거듭제곱에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이 10의 거듭제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KFC 방식이죠. 그죠? 쌤의 좀 독특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 주어진 10의 거듭제곱은 소수점의 이동 개수를 얘기합니다. 정확히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동한 만큼 1.234라는 수의 정수분 한 자리였죠. 원래 몇 자리였죠? 8자리였습니다. 8자리에서 한 자리가 되는 순간 자, 소수점 이동할 때마다 뭐가 바뀌죠? 자릿수가 바뀝니다. 사라진 자릿수라고 봐야 됩니다. 즉 거듭제곱은 자릿수하고 밀접한 용어를 갖는다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 1234만을 다음과 같이 로그 1.234 곱하기 10의 7승으로 소수점 이동하여 만든 거듭제곱 같고 로그의 계산 성질을 이용하여 진수의 곱 로그해야 되죠. 그럼 얼마나 됩니까?
로그 10의 7승 플러스 로그 1.234 나눌 수 있고요. 진수의 지수 나갈 수 있죠. 로그 10의 10은 10입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7 더하기 로그 1.23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 수는 1과 14의 수에 대한 로그이기 때문에 0과 1 범위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의도하지 않았지만 로그를 구해가는 과정 속에 로그의 계산 결과에서 무슨 부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하여 상용 로그의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주어진 로그 값을 정수와 소수로 분할한다. 그리고 이 분할된 정수를 뭐라고 그러죠? 지표라고 하는 거죠. 이 정수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10의 거듭제곱 소수의 이동 개수 사라진 자릿수입니다. 자, 이 정수만큼 자릿수가 사라지고 맨 앞에 몇 개 남아있어요?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보통 지표가 n이라고 할 때 10보다 큰 수에 대해서 무엇이 됩니까? 자릿수가 n 플러스 1자리다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 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로그를 구해가는 과정에서는 10보다 큰 수를 10보다 작은 수로 만드는 과정을 이용해 소수 이동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자, 우리가 1과 14의 수를 만들어준 그 수에 대한 로그 값을 우리는 이걸 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로그표를 본 값이죠. 자,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자, 로그 2014라고 해봅시다. 이놈의 지표는 얼마일까요? 확인할 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나요? 2014 10보다 큰 수죠. 소점 여기 있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이동이 와서 로그 2.014가 되고 3개 이동한 만큼 10의 거듭제를 만들어지면서 로그 10의 3승 그냥 3으로 나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지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가수가 바로 이거죠. 가수는 무조건 주어진 수의 로그 값에서 진수의 맨 앞자리 뒤에다 소수점을 찍어준 수가 가수다. 그렇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진수에 존재하는 이 주어진 x라는 수에 대한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가수는 수의 배열이라고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수가 뭡니까? 바로 2라고 하는 수가, 그렇죠? 2라는 수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자, 로그 취약 이전에 2014의 맨 앞자리 수였죠? 똑같습니다. 자, 1234만이라고 한 로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7개 이동하고 7, 지표 7 플러스 로그 1.234 나왔죠? 자, 우리가 가수가 되는 로그 1.234이 1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맨 앞자리에 있었던 거죠. 가수는 실질적으로는 주어진 복잡한 수의 무엇을 첫 자리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수의 배열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맨 앞자리에 의미 있는 수로부터 시작하여 수의 배열이 달라지면 당연히 가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첫 자리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 만약에 x가 0과 1 사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예컨대 로그 0.001234라고 합시다. 역시 1보다 작으니까 표에 안 나오죠. 그죠? 이거 똑같아요. 1보다 작은 수 표에 없습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은 수는 소수점 단위의 수로 표현됩니다. 0.00000 이렇게 나가죠. 그죠? 자, 라고 했을 때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얘를 x라고 하면 우리는 1과 14의 수에 a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234 곱하기 10의 몇 승? 3개 이동해서 마이너스 몇 승? 3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 3승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얼마죠? 1.234로 일치하게 됩니다. 가수는 지표가 음의 가수가 자 음의 지표가 나오죠. 그렇죠? 자, 물론 이럴 때 이것 또한 뭘 의미한다? 자릿수 의미하죠. 자, 오른쪽으로 n개 이동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n 또는 n 바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자, 오른쪽으로 n개 이동해서 자, 의미가 있는 수 뒤에 소수점이 왔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소수점이야 n자리에서 처음으로 여기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죠. 보통 0과 1 사이의 수에 대해서는 자릿수 설명할 때 설명하죠.
자, 1보다 큰 수는 정수 부분이 자릿수가 몇 개나 설명하지만 1보다 작은 수의 자릿수는 자, 소수점 이하로 0이 계속되다가 0이 아닌 의미가 있는 수가 몇 번째 자리에서 나오냐로 0과 1 사이 수의 자릿수를 표시한답니다. 그러므로 자,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 수에서 지표가 마이너스 n 바라면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쌤이 지금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용로그 왜 배우니? 사용로그가 무엇 의미하니? 자, 라는 질문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답이 됐습니까?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사용로그라는 숫자를 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로그라는 숫자를 구해가는 과정에서 사용로그라는 숫자는 항상 구하는 과정상에서 보자면 정수와 소수로 분할돼 나옵니다. 그 정수를 우리는 지표라고 그러죠. 지표는 자릿수로 의미합니다. 고전적인 얘기죠. 당연히 정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수가 소수 표현을 냅니다. 그렇죠? 왜? 이유가 딱 하나죠. 소수점 이동을 통해서 1과 14의 수를 만들었다면 그 1과 14의 수에 대한 1과 14의 수에 대한 로그는 반드시 0과 어디 사이가 나옵니다? 1 사이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우리가 가수라고 부르는 거고, 자, 결국 상형 로그는 숫자를 로그라고 하는 숫자 값을 정수와 소수로 분할하여 각각의 정수와 소수를 의미하는 지표 가수가 로그를 취하기 전에 x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자,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만 실전 문제로 넘어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이런 지표 가수의 기본적 조건입니다. 의미보다는 지표는 무조건 뭐다? 정수, 가수는 뭐다? 0과 1 사이의 양의 소수가 되어야 한다는 자,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지표 가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관하여 상용로그의 지표 가수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상용로그의 지표 가수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 x를 우리가 구해봤을 때 지표가 n 가수가 알파, 그쵸? 라고 우리가 지시한다면 자, 먼저 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해봅니다. 지표에 대해서 자, 지표는 바로 n입니다. 그쵸? n이 정수 부분입니다. 그쵸? 흔히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이 n을 지표를 fx라 하자. 그치? x의 상용로그의 지표를 fx라 하자라면 fx는 n이랍니다. 그쵸? 자, 어떠한 수의 정수 부분, 어떠한 수에서 양의 소수를 버리고 정수 부분을 취하는 자, 그런 기호가 분명히 있었죠. 그쵸? 그게 뭐였습니까? 그래요. 가우스였습니다. 자, 대개 가우스 정의가 뭐니라고 한다면 대다수 친구들이 얘기하죠. 쌤이 현장에 느낍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가우스가 뭐래? 라고 하면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요 라고 할 때 쌤이 바로 얘기합니다. 조까!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가우스의 정의는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거죠. 그쵸? 자, fx 지표는 상용 로그 x의 가우스가 바로 정수 부분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쵸? 가우스의 정의는 어떻게 언제 n이라 정의한다. 자, 그 안에 있는 가우스 안에 있는 놈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n이라 정의한다. 이게 바로 가우스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정수 n에 대하여 자, 정수 n에 대해서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의 수일 때 그 수의 가우스는 n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가우스의 정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로그 지표의 기호상의 정의는 가우스로 표시할 수 있고요. 가우스 정의에 의해서 로그 x는 얼마가 되죠?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럴 때 x가 어떤 수다? 자릿수로서 n 플러스 자, 1 자리의 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표가 왜 자릿수인지 아까 상용로그를 구해가는 과정 속에 설명했죠. 그렇죠? 소수점의 이동에 사라지면서 다 사라지고 앞에 하나 남았기 때문에 사라진 수가 n개 하나 더 남아있었으니까 전체 n 플러스 1짜리 수다. 그리고 맨 앞에가 소수점 옮겼을 때 그 수에 대한 로그가 가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 만약에 자, n이 음수라면 그렇죠? n 바일 때는 자릿수가 다르죠. 소수점이야 제 n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그러한 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는 가수 한번 정리해보죠. 가수. 자, 가수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가수는 이 알파가 당연히 뭐다? 0과 어디 사이수다? 1 사이수다. 가수와 갖는 기본적 존재입니다. 가수는 그냥 소수가 아니라 양의 소수라는 겁니다. 0과 1 사이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최근에 수능도 이와 같은 사실에 기반하여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가수는 무조건 0과 1이다. 0과 1을 벗어나면 가수가 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줘야 되죠. 기호상으로 gx라고 보통 합니다. 그렇지 많은 문제에서 로그 x의 지표를 fx 가수를 gx로 하면 gx가 바로 알파가 되는 거죠. 0과 1 사이수입니다. 자, 이런 거의 기호상 정의는 뭐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 x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 그쵸? 이거 뭐죠? 주어진 수에서 주어진 수를 우리가 정수와 자, 소수로 분할했을 때, 그쵸? 가우스는 뭐였습니까? 정수요. 정수 빼고나 뭐만 나와요? 소수만 남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바로 무슨 표현이다? 양의 소수 표현이다. 가우스를 이용한 양의 소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x가 a 곱하기 10의 n승의 꼴로 표현됩니다. 자,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죠. 1과 어디 사이수? 10 사이수입니다. 그쵸? 라고 했을 때 바로 무엇이다? 로그 a가 알파 가수라는 겁니다. 그렇지? 가수는 바로 이렇게 소수점의 이동을 통해서 1과 10 사이수를 만든 그 수에 대한 로그 값이 가수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번째 가능하죠. x의 자 1과 10 사이수를 만드는 소수점 이동하기 전에 그냥 주어진 로 데이터죠. 그렇죠? 그대로 데이터죠. 그 수의 첫 자리의 수, 그렇죠? 첫 자리의 수 다시 얘기해서 네모 xx라고 나오는 엄청나게 허벌나게 큰 수였다고 칩시다. 자, 이 첫 자리 수가 네모였죠? 소수점 이동하고 나면 네모점 xx 나왔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소수점 몇 개 이동했다? 1개 이동했다. 그쵸? 이게 바로 a입니다. 여기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맞습니까? 이게 가수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x의 첫 자리 수는 a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로그 a가 가수죠. 자, 로그 p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p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자 a가 p와 어디 사이? p 플러스 1 사이수죠. 당연히 p는 정수고 자 어떤 수일까요? p는 1과 9 사이에 정수라 봐주면 자 무슨 얘기죠? a의 무슨 부분이 정수 뭐가 되면 알 수 있죠? p가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 로그의 지표와 가수를 기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러한 상용 로그 문제가 실제 실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라는 부분은 우리가 적중 강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경험과 더불어 자 적중 강좌를 기대해 주십시오.